자, 함수의 마지막 부분은 재기 호출.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재기 호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서 함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재기 호출 기법은 그렇게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요. 가끔 요긴하게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기 호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계산하는 팩토리얼 문제, 계승 문제 이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 팩토리얼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n이 1이다. 숫자 1이다. 1 팩토리얼은 1입니다. 그냥 1이고요. 하지만 n이 1보다 크다. 그래서 2다. 2 팩토리얼은 어떻게 구하죠? 2는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곱하네요. 그렇죠? 2 곱하기 자, 자기 자신 빼기 1. 그러니까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구하고요. 3 팩토리얼은요. 3 팩토리얼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좀 봤더니 사실은 n 팩토리얼은 자기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즉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또 팩토리얼이 또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포맷을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 이때 n의 크기가 1씩 감소하는 거죠. 점점 감소해서 최종적으로 1이 되면 그때 중지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즉 큰 문제가 점점 좁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간단한 문제에서 끝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자신의 형태로 이처럼 표현될 수 있다는 것, 문제의 범위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기 호출 직접 소스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함수 선은 앞서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함수의 선언이 있습니다. 선언. 자, 팩토리얼은 함수의 선언인데요. 입력 파라미터로 n을 전달받고 계산된 결과값 인티저 값을 반환하는 단, 제일 마지막에 세미콜론 하나 더 있죠.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옛날 시소스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의 이름을 처럼 생략하기로 하는데요. 함수의 선언에서 이거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로 다 써주는 것이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int 팩토리얼 함수 선언이 있고요. 자, 함수 메인에서는 입력값으로 3을 해서 인풋 파라미터 3을 전달해서 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계산해서 그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해 주게 되겠네요. 그렇죠? %t 팩토리얼은 %t. 자, 그러면 실제로 팩토리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함수 팩토리얼의 정의 부분인데요. 자, 재기 호출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한다는 거죠. 다만 이때 크기가 감소해야 된다는 것, 문제 범위가 작아져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값에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 호출을 중지할 수 있는 중지 혹은 중단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재기 호출의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반환되는 결과값을 선언해 주고요. 자, 그래서 반환한다고 치고요. 자, 문제에서 중단 조건, 책에서는 종료 조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종료 조건이죠? 전달받은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뭘 반환하면 리턴 값이 얼마가 되죠? 1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다시 자기 자신을 불러주는 거죠. 리턴 값은 현재 n 곱하기 팩토리얼 n-1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다시 불러주는데 다만 이때 1 감소시킨 값을 전달해 준다는 것, 이게 재기 호출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이거는 실제로 중단점을 집어넣어서 실제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점 삽입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F를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면 자, 제일 처음에 이 기준에 이것들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버리고요. n값을 전달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3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죠? 3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자, n은 1보다는 크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 호출하는데 이때는 3에서 1을 뺀 2가 전달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11을 한 번 더 눌러서 가보면 다시 한번 더 자기 자신 호출되었네요. 그렇죠? 문제는 이때
3에서 1을 뺀 2가 전달되었고요. F10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 또 2에서 1을 뺀 1이 매개 변수로 해서 다시 자기 자신 호출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달 값이 1이기 때문에 자, 1은 1을 리턴하게 됐죠. 리턴하게 됐고요. 자, 1을 리턴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자기 자신 호출하는 이전 단계에서는 이게 전달받은 1이죠. 1 곱하기 현재 2가 되겠죠. 그래서 2가 전달되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호출했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 돌아가게 되면 현재 2 곱하기 3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6이 전달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리졸드 값이 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내용은 앞서서 우리가 디버깅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팩토리얼 3이 호출되면 그 내부에서는 팩토리얼 2가 호출되고 그 내부에서 다시 팩토리얼 1이 호출되어서 결과값 최종 1이 종료 조건에 의해서 1이 반환되고 그래서 2 곱하기 1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값 2가 다시 반환되면서 3 곱하기 2가 반환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처럼 6이 반환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기호출을 구현할 때 주의할 점은 두 가지. 종료 조건. 좀 전 같은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1이었죠. 끝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호출될 때마다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n-1에서 1씩 줄어들었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은 재기호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자료 구조에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 수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굳이 재기호출로 안 구해도 되지만 재기호출의 맛을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인티저형 n을 입력받아서 1부터 n까지 숫자를 더하는 함수를 프로그램을 재기호출로 해서 작성해 보세요. 정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5를 입력하면 1부터 5까지 정수합은 15입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고유격은 동일합니다. sum underbar recursive에 그래서 재기호출로 합을 구하는 함수의 선언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값 num 그리고 결과값 result 변수를 선언해주고 자, 사용자로부터 scanf을 통해서 입력을 받죠. 그리고 재기호출 함수를 호출해서 구해진 결과값을 이처럼 화면에 출력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기호출로서 합을 구해볼까요? 자, 핵심은 종료 조건이 필요하죠. 언제 끝날 수가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셨나요? 앞서서 재기호출로 팩토리얼을 구할 때 마찬가지로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받는 값이 1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n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리턴 값은 전달받은 값 n 플러스 문제의 조건을 1 감소시켜서 다시 자기 자신을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sum recursive n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죠? 재기호출의 가장 큰 장점이 이처럼 좀 뭐라고 할까? 복잡한 문제를 비교적 단순하게 해결한다고 할까요? 물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라서 조금 그런 재기호출의 임팩트가 좀 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조건 방식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시행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예, 그래서 자, 2를 입력하면 당연히 3이 되겠고요. 3을 입력하면 당연히 이처럼 6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서 요즘은 언제 배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요.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n이 0이면 0이고요. n이 1이면 1이고 n이 2보다 크다고 한다면 2보다 크다 같으면 피보나치 수열 n-1 더하기 n-2 즉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데 n 빼기 1 자기보다 1 작은 값 플러스 자기보다 2 작은 값을 더하는 것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값을 입력을 하면 그래서 5를 입력하면 이런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FIB5라는 그 값을 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기호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보자면 피보나치 리커시브에서 입력 파라미터는 n이고요. 정수값을 반환해주고 있고요. 자, 맨 함수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값을 피보나치 리커시브 함수에 전달해줘서 그 값을 전달받아서 화면에 출력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피보나치 수열을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조건에서 n이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환된 값은 0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n이 1이다. 그러면 어떤 값을 반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n이 1이라 비교할 때 대입이 아니라 비교기 때 값이 비교이기 때문에 이꼴 둔 거 두 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n은 1 있는 것보다 1은 n과 같다. 이게 되게 좋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혹시 만약에 실수하더라도 이처럼 컴파일러에서 오류를 뱉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수를 먼저 넣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습관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n이 0도 아니고 1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리턴 값은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는데 자, 조건이 n 빼기 1 그렇죠? 자기 자신보다 1 작은 값 더하기 자기 자신보다 2 작은 값을 대입한 요 값을 합이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구현이 금방 끝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실행을 해서 값을 6을 입력을 하면 8이처럼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